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대표로 있는 정함철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최근에 많이 불거졌죠. 지난 그 20년 전에 밀양에서 그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에 재조명됐었습니다. 그 나락보관소라는 이제 유튜브 계정에서 이게 6월 초인가요? 6월 초쯤에 어 그때 그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그 실명과 얼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아주 컸었죠.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고, 물론 그때 당시 2004년도니까 저도 그 박사모 이제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그때 노무현 정부 때네요. 창립을 하고 한참 이제 바쁘게 움직일 때다 보니까 제가 미처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그 전혀 뭐 신경 쓸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 15살이니까 진짜 여중생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가해자들도 그때는 뭐 같은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었지만 똑같이 미성년자였죠. 이제 그들이 지금 다 성년이 됐습니다. 30대 중반 이후로 다 됐는데, 지금은 뭐 가해자들조차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과거였던 그 정말 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거기서 돌이키고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판석 유튜브인가요? 이제 그분이 이제 나락보관소에서 한번 일제 그 영상 그 가해자 신상 공개를 올렸다가 한 일주일 만인가 일시에 다 내려버렸죠. 내렸을 때 그 판석 유튜버님이 이제 작년 11월 9일 날그 실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었다. 그리고 그 음성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이틀 만에 또 삭제됐지만, 저는 그 내용을 듣기까지는 아니 과연 이제 그 피해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궁금했고, 그런데 그 피해자가 혹시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의 가해자를 상대로 이걸 신상을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그 응징을 한다. 이게 사적 제재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인지. 근데 분명히 방법은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판사님이 공개한 그 녹취록을 듣고서 이제 아차하자 하면서 깨닫게 됐죠. 그 피해자가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왔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정말 미안하고 감사할 일인데, 사실 그 밀양 청소년 그 집단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그 아이들만의 잘못이라 볼 수 있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우리 기성인들,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저도 제 아들은 지금 군에 가 있지만 제 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솔직히 저도 그런 좀 염려가 한켠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학교에서 좀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어떤 성범죄나 이런 거에 또 어울리지도 않을까. 왜? 사회 문화가, 네? 사회 문화가 너무나도 음란 문화가 너무나도 지금 확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뭐 어떤 뭐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조차도, 유명한 개그맨들조차도 그냥 뭐 심심풀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식의 어떤 그런 풍자식으로, 때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 성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냥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아이들한테 교육하지 못했고, 그런 음란 문화가 너무나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20년 전에 그 중고등학생들,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네?
그 한순간에 그 범죄를 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소년원을 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나마 지금은 이제 와서 우리가 그게 뭐 소년원에 뭐 있었기 때문에 뭐 빨간 줄이 안 꺼졌다. 그 이런 것 때문에 뭐 가해자들만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고 지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분노 섞인 목소리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네?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솔직히 몰랐는데, 그 피해자분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듣고서, 아,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이거는 정말 바로 잡아야겠다. 이건 바로 세워야겠다.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겠다. 자, 핵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왜 그걸 원치 않았으면 또 가지 말지, 왜 또 그 이후에 또 몇 차례 더 밀량까지 가가지고 그런 일을 또 당했느냐 하지만, 협박한 건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판결문도 일부 공개돼서 저도 다 봤는데, 네?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로 협박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었죠. 그 어린 아이가, 네?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는데, 그때 받았을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 그 고통, 정말 이제 뭐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을 거라는 이제 충분히 짐작하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함께 공분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지금 미성년자, 피해자도 미성년자, 가해자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법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 부모가 결국은 그 합의를 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 입장도 그렇죠. 당연히 가해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직까지 학생인데 잘못은 했죠. 잘못은 분명히 했고 정말 이거는 죽일 죄인데,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네? 자식이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에게 그 잘못된 거에서 빨리 제대로 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 부모 심정도 어떻겠습니까? 가해자의 부모 심정도 나름대로 뭐 쫓아가서 어떻게 탄원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또 피해자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이런 상황도 많았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피해자의 부모님조차도 이제 결국은 합의를 했지만 결국 그 합의금조차도 실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미성년자의 시기였거든요. 저는 이게 법의 하나의 맹점이라기 보기보다도 저는 법의 우리 원칙과 그 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직 뭐 법과 제도가 좀 더 완비되어야 되겠지만, 형사처벌은 그때 합의를 가지고 뭐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민사적인 면에서 피해자가 최소한 미성년이었을 때 당했던 성폭행, 그 피해, 그 고통, 결국 자기 몸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과도 다를 바 없는데, 그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그 결정한 데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최소한 그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민법이나 민사적으로나, 그리고 그 아이를 그때 당시에 면담을 했던 거기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가해자들에게,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네가 과거 어릴 때 그 미성년자 이런 정말 잊지 못할 악몽을 겪었는데 이제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네가 과거에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괜찮다, 난 내 마음속으로 다 용서했고 난 잊고 싶습니다만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묻히는 거죠. 묻히는 게 있지만은, 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고, 지금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정말 이제 경제적인 궁핍함과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기회를 줘야죠. 네? 이 아이가 지금 정말 과거의 그 아픔을 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아마 최근에 2022년 8월이죠. 백종원 이제 거기 TV에서 나왔는데, 우연찮게 그 피해자 학생, 그 여성도 TV를 봤는데, 백종원 TV를 보다가, 거기 나와 있는 출연자가 보니까 과거에 가해자였네? 그거 봤을 때 그 충격,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가히 저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고통들이 거의 피해자는 여전히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한국 그 성폭력 상담소 거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부친이었던 그 친권을 찾아오는데 남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던데, 저는요 차라리 그 상담소가 좀 더 그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하고 케어해 왔다면은, 과연 이번에 그 피해자가 작년 11월 달에 판석 유튜버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네? 너무 고통 속에 있다, 죽고 싶다, 네?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사실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긴 시간이지만 20년의 시간이었겠지만, 그 사이에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좀 터치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마 없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없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이 제 유튜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핵심은 저는 그 문제라고 봐요. 그 피해자분이 지금이라도 과거에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리고 최소한 용서를 하고 싶어도 죄 지은 자가, 나에게 잘못을 한 자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인들이 받는 이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그때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 그 자신의 그 잘못된 정말 그 행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원해가지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해자조차도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당연히 과거에 자기 잘못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과거에 한순간에 그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충동이나 아니면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그 가해 그 피해 여성에게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줬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나 딸이 태어날 텐데, 내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죠. 네? 물론 그걸 이제 중간에서 상담하는 그 기능, 그 기관들, 네? 그 기관에서 그 가해자 측에 한번 연락해가지고, 니네들이 한번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과거에 니네들이 책임지지 못했던, 스스로 책임지지 못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진정으로 용서받을래? 어떻게 할래? 그게 경제적인 배상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심 어린, 네? 사과가 됐든, 아니면 그들이 나름대로 더 성실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고 사회의 어떤 기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도 과거의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만큼은 단순히 어떤 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걸로 인해 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이렇게 처벌되니만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문제보다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미성년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네? 그때 당했던 성폭력만큼은 그때 당시에 부모가 합의를 하고 어떻게 민형사적으로 정리됐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가해자가 성인이 됐을 때는 반드시 과거의 그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네?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입니다. 이런 법적인, 민법적인 법의 제도 보완도 지금 정치권에서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이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일부 판석 유튜브님하고 제가 그분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남겼는데 다행히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회원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들 다 보셨고,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이제 부담 없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련 자료들 제가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모든 사실관계를 지금 다 거의 확인을 다 했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부 이제 그 유튜브들에서 이제 지금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그거는 결코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 그 음란 문화, 이런 이제 지금 그런 음란 문화가 사라진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 우리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이 있고 대한민국에 질서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나에게 어떤 누군가가 해를 가했을 때 내가
과거 뭐 중세시대 때는 그랬죠. 누군가가 내 부모를 죽이면 그 원수 갚겠다고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 죽이면 또 그 사람 또 자식이 또 커가지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원수를 죽이겠다고 또 하면 이게 과거 중세시대 때 그러지 않았나요? 유럽에도. 그래서 국가라는 체제, 그리고 법이라는 체제가 완비가 되어 가면서 이제 사적 제재를 공적인 곳에서 대신해 왔던 겁니다. 물론 문제는 많았죠. 문제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어떤 그런 논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 사회 이번에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죠. 버닝썬 사건도 그런 이제 엄청난 유명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범죄 행각들,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그 김호중 씨 다 아시죠? 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의 절망, 네? 한마디 일탈했었죠. 청소년 시기 때 이제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뭐 일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의 재능을 보고서 간 스승이 이제 그를 결국 지금의 위치로 이끌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김호준 씨 같은 경우도 뭐 음주 사고도 이제 그렇다 치고 그것도 이제 본인이 큰 잘못을 했지만 과거에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그 청소년기 때 자기가 못 모르고 아니면 자기 그 환경에 비탄을 해가지고 뭐 일진에 가담을 해서 자기가 동기생 친구들한테 뭐 폭행을 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면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나는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잖아.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학생 때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찾았어야죠.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받고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그 피해자가 공감하고 용서해줄 만큼의 그 조치를 했었어야죠.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음주 사고를 해가지고 또 이것도 숨기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터져나오는 게 과거에 뭐 학폭이다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많은 이제 우리 뭐 연예계나 운동계나 어쨌든 많은 이제 이런 유력 인사들이 이제 막 이름을 알리려고 하면은 이 젊은이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하면은 과거의 학폭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또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지는 모습들, 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 미성년자들 학생 때 저질렀던 그런 과오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성년이 되면은 스스로, 네? 물론 뭐 학폭 같은 큰 범죄로 이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에게 맡겨야죠. 그런 문화가 돼야겠죠. 본인이 성인이 되고 본인은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지도 높아지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감당이 될 위치가 된다고 하면은 스스로 과거를 돌아봐가지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나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던 친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문화가 빨리 정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양 그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 네? 그 피해자의 고통, 진짜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 어젠가요? 제가 한국 그 성폭력 상담소와 통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해요. 지금 일부에서는 어느 이제 그 사이트에는 그 여동생이 글을 올려서 이제 뭐 판사님한테 피해자 당사자가 판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도움을 했던 게 있는데 그걸 판사님이 올렸죠. 물론 올릴 때 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올리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아마 끊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 시도가 안 됐습니다. 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판사님 입장에서는 일단 정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직까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팩트, 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동생분이 물론 동생분도 피해자입니다. 그 가족 모두 피해자예요. 네? 그분이 나서서 이제 언니의 입장을 이제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 당국에서도 혹시나 모릅니다. 가해자가 일부 이제 신상 공개되다 보니까 혹시 가해자가 그때 당시 피해자를 또 혹시나 또 뭐 찾아서 뭐 협박하거나 뭐 그럴 여지는 없을 거라 믿겠지만 혹시나 또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좀 피해자가 지금 정말 이제 자유롭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네? 보호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그 피해 학생과 상담했던 교수님이나 상담 전문가 그분들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힘써가지고 성인이 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의 현 상황,
형 모든 뭐 경제 상황부터 해가지고 모든 생활 환경 상황을 좀 체크해 주시고, 과거에 본인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그리고 부친이 이제 합의를 받지만, 물론 그거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받았던 합의금은 사실 그 부모님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부모님도 엄청난 상처잖아요. 내가 귀하게 키운 자식들, 설령 내가 정말 어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런 엄청난 범죄에 연루됨으로 내가서 그 부모의 상심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회적 지탄, 네가 당신이 얼마나 자식을 제대로 관리 못했으면 이런 지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합의는 그 부모에 대한 합의로 봐도 저는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때 당시 담당했던 전문 상담사나 전문 그 교수님이나 그분들 다시 한번 나서가지고 피해자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직접 그 여성분의 피해 여성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가지고 그 가해자들이 나름대로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 있을 텐데,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경제적인 방면이 됐든 아니면 정말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이 됐든 자신의 그 범죄 행위,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피해자가 이제 그 가해자들 하여금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리고 혹시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그것들을 만약 그들이 이제 어떤 다시 한번 못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사회적으로 공개를 해서라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이라도 그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지요. 과거에 전문 상담하셨던 분들이 다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강 변호사님도 계시던데, 그분들이 좀 나서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저도 그 핵심적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판성님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부 유튜브에서 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중단해 주세요. 그 절대 피해자를 돕는 일도 아니고 절대 우리 사회 정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번이성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번화가에 나가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마약이 좀 돌고 지금 그런 엄난 이런 범죄 행위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악으로 갚으라지 말고 그 악을, 그 근본을,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 정말 깨어있는 양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렇게 우리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판성님 덕분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